이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수, 염도 4.5%의 초고염수.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까지 모두 이 사막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석유는 펑펑 쏟아지지만 물 한 방울은 황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뜻밖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과연 죽음의 물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두아르도 로페즈입니다. 62세 스페인에 은퇴한 기자죠. 20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밟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아룰라 마을. 붉은 사막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오아시스 마을이에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택시가 마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메마른 땅이었고 여전히 물탱크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젊은 기자 시절 저는 이곳에서 3년간 머물며 중동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그때도 담수화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와서 사막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죠.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막은 문명과 기술을 집어삼킨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물탱크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루에 2번 정부에서 보내주는 식수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플라스틱 통 2개를 끌고 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도왔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물이 점점 더 짜져서 마실 수가 없거든요. 할머니의 손을 보니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짠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 피부가 상한 거였어요. 마을 중심가로 걸어가면서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가 텅 비어 있었죠. 20년 전엔 그래도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늘에서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어요. 물 부족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팻말들이 붙어 있었죠. 보건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성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혹시 에두아르도 로페즈 기자님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죠? 저는 아말이에요. 이곳 보건소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익숙했을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있던 어린 소녀였어요. 아마리 보건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는 30명 넘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었죠. 아이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환자 수가 20년 전보다 3배로 늘었어요. 아마리 환자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7살 압둘라, 5살 파티마, 9살 하산. 모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차트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아이들을 봤었는데 지금은 그 수가 몇 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깨끗한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아말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내다보니 또 다른 물탱크 트럭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이 마치 난민촌 같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져 있었죠. 예전에 취재했던 그 절망적인 현실이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 숨어있는 현실은 참혹했어요. 저는 20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지만 여전히 깨끗한 물이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알았던 소녀가 의사가 되어 절망적인 현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말의 얼굴과 아이들의 창백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떠오르는 제목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독일 지멘스, 사우디 담수화 프로젝트 착수. 미국 지, 혁신적 담수화 기술로 사막 정복 나서, 일본 미쓰비시, 완벽한 설계로 물 문제 해결. 모두 희망찬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뻔했어요. 가장 먼저 독일 지멘스 컨소시엄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정밀한 설계도를 들고 왔어요. 독일 공학의 자존심을 걸고 말이죠. 우리 기술이면 사막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초기 몇 달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여름이 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어서자 정밀 장비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죠. 지멘스 현장 책임자 슈미트 씨가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런 극한 환경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철수했어요. 투입 비용만 수억 달러였죠. 그 다음엔 미국 지휘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접근법을 썼어요. 잠수함 기술을 응용한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이면 사막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막의 모래 폭풍은 바다와 전혀 달랐어요. 미세한 모래가 전자장비 내부까지 침투했습니다. 필터를 아무리 써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휘팀장 존슨 씨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래가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8개월 만에 지휘도 포기했어요. 이어서 일본 미쓰비시가 도전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완벽주의로 접근했어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첨단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실제로 물도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마실 만한 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죠. 물 1리터를 만드는데 4달러가 넘게 들었어요.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미쓰비시 프로젝트 매니저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기술은 성공했지만 경제성에서 실패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미쓰비시도 철수했습니다. 그 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나섰어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다라고 했어요. 중국식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대량 생산된 저가 부품들로 큰 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빠른 시간에 거대한 담수화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문제가 터졌어요. 재질 불량으로 오염수가 나온 겁니다. 중금속이 섞인 물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시설을 폐쇄해야 했어요. 중국 기업들도 하나씩 철수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베올리아가 도전하려 했어요. 하지만 설계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앞선 실패 사례들을 보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기업이 도전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담수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6개국이 도전했지만 모두 사막에 묻혔구나. 각각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고온, 미국은 모래폭풍, 일본은 경제성, 중국은 품질, 프랑스는 포기, 이스라엘은 정치.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두 실패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하나씩 도전했지만 사막 앞에서는 모두 무력했어요. 독일의 정밀함도, 미국의 혁신도, 일본의 완벽함도, 중국의 속도도 사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확신했어요. 사막에서 담수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너무 많은 희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룰라 마을의 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물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의 기대감도, 마지막 프로젝트가 무너질 때의 절망감도 모두 이 사막에 묻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사막은 정말 모든 걸 집어삼키는구나.
15년간의 기대와 절망이 모두 이 사막에 묻혀 있었어요. 내일 아마를 다시 만나야 했는데 이런 참혹한 실패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실패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아마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보건소에 도착하니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아 보였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리 환자 한 명을 진료하고 나서 저를 맞아줬어요. 그리고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환자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신장 질환 환자가 매년 30%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00명을 넘었어요. 아마리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상승 곡선이 가팔랐어요. 정말 심각한 증가율이었습니다. 피부병 환자 차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짠물 때문에 피부과 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습진,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들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리 한 차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5살 파티마라는 아이였어요. 사진 속 아이는 마른 얼굴에 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짠물 때문이었죠.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물탱크 트럭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아마리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물도 염도가 높아서 계속 마시면 결국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전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미국, 일본 기업들 말이죠. 모두 실패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안 됐어요. 사막은 기술의 무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마리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기자라 기록만 하면 되겠지만 저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리 또 다른 차트를 꺼냈어요. 9살 하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9살 아이가 말이죠. 아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말의 고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간병하던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또 토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말이 급히 달려가서 살펴보니 탈수 증상이었어요. 수액을 놓아야 했지만 깨끗한 물로 만든 수액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아말이 말했어요. 물 때문에 아픈 아이들, 치료할 수 없는 현실. 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물 없이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아말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간 6개국이 실패했다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도 사막 앞에서는 무력했다고 말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떡하죠? 계속 이렇게 죽어가라는 건가요? 아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말하자니 너무 잔인했고 거짓 희망을 주자니 양심에 걸렸거든요. 20년 전에는 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를 받고 너무 많은 좌절을 겪었다고 말이죠. 아말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말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아말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사흘째 되는 날 호텔 로비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전히 아말과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아랍어였지만 자막을 보니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새로운 발표였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담수화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나라 기업이 도전한다는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K-워터가 초청되었습니다. 한국?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말이었어요. 뉴스 보셨죠? 한국에서 온대요. 저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요? 김치랑 케이팝 말고 뭘 알겠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독일, 미국, 일본 같은 기술 강국들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말의 반응은 달랐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산 기장군에서 세계 최초로 염도 4.5% 초고염수 담수화에 성공했어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4.5%요? 네, 우리 지하수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말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바닷물 염도가 3.5% 정도인데 4.5%는 정말 극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조건이 아룰라 지하수의 염도와 같다는 거였죠. 과거 실패의 핵심이 바로 염도 문제였어요. 독일 지멘스는 고온 때문에 실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높은 염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지휘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미쓰비시는 기술적으로는 해결했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 이유도 극고염수 처리 때문이었어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저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말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였죠.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연구소에서 실제로 가동 중이래요. 하루 1만 톤 생산한다고 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험실에서 성공한 거랑 사막에서 성공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독일의 정밀한 기술도, 미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일본의 완벽주의도 사막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사막은 실험실과 전혀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요? 아말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5년간 6개국이 실패했어요.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염도 4.5% 조건에서 성공했다면 적어도 기술적 기반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또 누가 온다는 거야? 이번엔 어느 나라야? 한국? 그게 어디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온 기업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이었거든요. 독일, 미국, 일본은 누구나 아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실패할 텐데 뭘 기대해? 어차피 몇 달 못 가서 포기할 거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막은 기술만으론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극한의 고온, 모래폭풍, 경제성 문제까지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말은 달랐어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염도 4.5% 조건에서 성공했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조건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아말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는 것. 그리고 염도 4.5%라는 조건이 과거 실패들과는 다른 희망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드디어 그 한국팀이 아룰라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15년간의 실패 역사에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K-워터 팀이 아룰라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말과 함께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호기심 반, 회의감 반이었죠.
공항 도착장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또 장난감 들고 왔겠지? 한 마을 주민이 비아냥거렸어요. 6개월 안에 도망갈 텐데 뭘 보러 와?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거대한 장비나 트럭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만 나왔거든요. 맨 앞에 걸어오는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48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현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10명 정도의 기술진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실무진 같아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총괄 엔지니어 이도현 씨래요. 아말이 귀띔해줬습니다. 이도현. 그가 바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을 성공시킨 사람이었어요. 염도 4.5% 초고염수 정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비는 어디 있어? 이게 전부야? 사실 그동안 왔던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가져왔고 미국 지인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트럭들을 동원했었죠. 일본 미쓰비시는 정밀 계측기들만 수십 개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간단한 가방들과 몇 개의 케이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장난감 들고 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워터 총괄 엔지니어 이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된 제스처나 거창한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생명을 살릴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왔던 기업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독일 팀은 독일 공학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미국 팀은 혁신적 기술로 사막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었습니다. 일본 팀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자신했었죠. 하지만 이도현은 달랐어요. 거창한 약속이나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라 담담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하네. 어쨌든 결과를 봐야지. 아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가져온 기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도현 팀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묵을 곳은 마을 외곽에 가니 숙소였어요. 그동안 왔던 기업들이 5성급 호텔을 이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도현은 직접 지하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함께 물 샘플을 채취하고 염도를 측정했어요. 염도 4.7%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부산보다 조금 높군요. 하지만 처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도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현지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업도 이 염도를 처리 가능하다고 단언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설치 예정 부지를 살펴봤어요. 이도현은 모래를 한 줌 집어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래 입자가 생각보다 고와요. 필터 설계를 조금 수정해야겠네요.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환경에서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독일 팀이 정밀한 계측기로 며칠간 분석했던 것을 그는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저는 이도현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공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이도현이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오만하거나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이었어요. 부산에서도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왔던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15년간 6개국이 실패한 이 사막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날 밤 한국팀은 조용히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발표에도 언론 인터뷰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팀의 첫 번째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표정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이도현과 팀원들은 새벽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간단해 보이는 장비들이지만 하나하나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말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첫 가동이 시작됐어요. 이도현의 신호와 함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펌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 몇 분간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하수가 시설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한 팀원이 급하게 계측기를 확인하더니 이도현에게 뭔가 보고했습니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도현이 달려가 필터를 확인했어요. 예상보다 모래 입자가 더 미세해서 1차 필터를 통과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시설 내부로 침투한 거였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였어요. 몇 분 후 기계가 멈춰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비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네. 또 실패야.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안 됐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역시 마찬가지구나. 15년간 6개국이 모두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사막은 정말 기술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도현의 반응이었어요.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상 범위 내라는 듯이 2차 필터를 추가하고 압력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팀원들도 내일 아침까지 수정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욱 조롱했어요. 또 변명이라는 소리,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첫 수술이 실패했다고 환자를 포기하시나요? 이도현이 아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물론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말에 아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동안 봐온 기업들도 처음에는 다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또 실패했다며 실망스러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서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래 입자 크기를 측정하고 기존 필터의 한계를 파악하고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팀은 다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필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정이 가능한지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이도현이 대답했어요. 부산에서도 수십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기업들은 한 번 실패하면 몇 주, 몇 달씩 걸려서 수정했는데 한국팀은 하루 만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어차피 또 실패할 거라며 왜 헛된 희망을 주려고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말만은 달랐어요. 당신들이 실패하면 내 환자들이 죽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아말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도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포기는 저희 사전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보겠어요. 그날 오후 두 번째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와 아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신호와 함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정말 한국팀이 15년간의 실패 역사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한국팀은 다시 뭉쳐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말의 절박한 호소가 그들의 의지를 더욱 굳힌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시운전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도현과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계측기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지 조건을 반영한 필터 보정과 설계 변경이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압력 안정화됐습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1차 필터 통과율 95%, 2차 필터 정상 작동 중. 하나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AI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질과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핵심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사막의 변화하는 조건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말이 제 옆에서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이도현이 최종 출수 밸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따라갔어요. 저와 아말도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출수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손으로 밸브를 천천히 돌렸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었어요. 정말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말이 두 손으로 물을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짜지 않아요.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도현이 간이 측정기로 염도를 확인했습니다. 염도 0.1%. 식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정말 성공한 거였어요. 15년간 6개국이 실패한 그 문제를 한국팀이 해결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어요. 아말이 그 물을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아말은 곧바로 7살 압둘라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아이는 탈수 증상으로 며칠째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압둘라야, 이 물을 마셔봐. 아말이 컵에 물을 따라 아이에게 건넸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을 입에 댔습니다. 그동안 마셔왔던 짠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맛없지 않아요. 압둘라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물을 마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던 아이가 이번에는 맛있다는 듯이 물을 마셨어요. 마셔, 이제 넌 살 수 있어. 아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바짝 말랐던 입술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병원 안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5살 파티마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물인가요? 네, 검사 결과 완전히 깨끗한 물이에요. 아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티마도 그 물을 마셔봤어요.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9살 하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던 아이가 깨끗한 물을 마시자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소식은 병원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수화 시설로 몰려왔습니다. 정말 짜지 않네. 이게 진짜 우리 지하수에서 나온 거야? 15년 만에 드디어.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냉소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기해하며 물을 마셔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물을 마셔봤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염기 없이 깔끔한 맛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막이 드디어 물을 허락했구나. 20년 전 젊은 기자였을 때 꿈꿨던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도현과 한국 팀원들은 조용히 서서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축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낸 사람들의 조용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아말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기적은 정말 일어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간 6개국의 실패를 지켜본 냉소적인 기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기술 대국들이 포기한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생명의 물이 드디어 아룰라 마을에 도착한 거였어요. 성공 소식은 즉시 리야드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팀의 담수화 성공이 사우디 정부에 전해진 거예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관계자들이 아룰라로 급히 날아왔어요.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15년간 6개국이 실패한 일을 정말 한국이 해냈는지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장을 본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맑은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염도 측정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하루 1만 톤 생산 목표도 무난히 달성하고 있었어요. 이도현은 차분하게 기술적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염도 4.5%의 극고염수를 처리했는지, AI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사막 환경에 적응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즉시 왕궁에 보고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세자 직접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우디 전국 방송으로 왕세자의 특별 선언이 나왔어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국과 함께 200개 도시 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표였어요. 한 개 마을에서의 성공이 전국 규모 프로젝트로 확대된 겁니다. 한국의 K-워터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 전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왕세자의 선언이 이어졌어요. 아룰라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탱크 트럭을 기다리는 긴 줄이 사라졌어요. 대신 담수화 시설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보건소도 변했어요. 신장질환과 피부병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어요. 7살 압둘라는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5살 파티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9살 하사니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의학적 기적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아말은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동안 절망스러웠던 현실이 희망으로 바뀌었거든요. 일주일 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국팀도 참석했습니다. 아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깨끗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냉소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정이었어요. 15년간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말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기자였을 때는 희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를 보면서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강국들이 포기한 사막에서 생명의 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카메라 대신 수첩을 들었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 이 기적의 증언자가 되었다. 15년간 6개국의 실패를 지켜본 냉소적인 기자가 한국의 성공을 목격한 증언자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이도현과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공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도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사막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붉은 빛이 아니라 희망의 붉은 빛으로 보였어요. 담수화 시설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물이 사막을 적시고 있었어요. 아룰라 마을의 기적은 이제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200개 도시 담수화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한국의 작은 기술이 중동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막이 드디어 기술에게 항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기적을 만든다. 그날 밤 아룰라 마을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